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미디어 팬 김상준 기자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보실 차량은 아우디 신형 A6 디젤 모델입니다. 가솔린 시승기는 제가 텍스트로 기사로 작성해서 한 달 전에 올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가솔린 모델 시승했던 걸 바탕으로 디젤 모델을 함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디어 팬 홈페이지에 있는 제가 쓴 A6 가솔린 모델 시승기를 보시면 승차감이 상당히 좋다고 극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래에 탔던 수입차부터 국산차까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승차감이 좋은 차량이었어요. 그래서 A6 모델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디젤 모델은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6 가솔린 모델의 그런 편안하고 아주 컴포트한 느낌과 거의 비슷하긴 한데 조금 떨어집니다, 솔직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차량 가격도 사실 비슷해요. 6,200, 300만 원에서 7천만 원 이렇게 안쪽인데, 또 할인을 좀 받으면 또 가격이 조금 떨어지겠죠. 디젤 모델하고 가솔린 모델의 가장 큰 차이는, 우선 디젤 모델은 콰트로 시스템,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솔린 모델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디젤 모델이 가격이 더 비싸지 않고 가솔린 모델하고 거의 엇비슷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가솔린 모델을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디젤 모델이 사실 나쁘다 이런 건 아닌데, 가솔린 모델의 편안함이 거의 역대급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감명 깊었거든요. 그래서 A6 디젤 모델도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사실 가솔린 모델의 그런 편안함에는 좀 미치지 못한다.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행 모델은 8세대 A6 모델입니다. 작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공개가 됐고 3월달 정도에 공개가 됐으니까 지금 이제 1년이 채 안 된 신차라고 볼 수가 있죠. 7세대 A6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꽤 인기가 있었지만 아우디가 판매 정지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아주 많이 팔린 차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좀 판매량에 조금 부침이 있었고, 그래도 A6 모델이 예전부터 상당히 승차감이 좋고 또 편안한 그런 주행 감각, 그리고 콰트로의 그런 안정적인 느낌 때문에 국내에서 상당히 인기 차종이었는데, 우선 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세대 모델과 8세대 모델을 비교를 만약에 한다면 완전히 다른 차라고 해도 될 만큼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사실 7세대 모델, 6세대 모델, 5세대 모델 제가 다 타봤지만 7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도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경쟁 모델들 대비해서 벤츠 E클래스라든지 BMW 5 시리즈보다 A6의 그런 장점이 더 많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웠거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A6 신형 모델, 현행 모델로 바뀌면서 승차감 부분이 너무나도 이렇게 안락해지면서 이 차량은 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전륜구동을 기반으로 한 상시사륜 구동이거나 아니면 전륜구동 모델인데, BMW 5 시리즈와 E클래스는 후륜구동 기반의 차량들이죠. 후륜구동도 있고 후륜구동 기반의 상시사륜 구동 시스템을 다 탑재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륜구동과 후륜구동의 그런 차이점에서 오는 그런 주행의 필링이 사실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BMW 5 시리즈는 좀 더 역동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벤츠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맞춰져 있는데, 아우디는 전륜구동 특성이 확실히 좀 강하게 있다 보니까 역동적인 그런 주행 성능을 이전 세대는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밋밋한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8세대 모델은 그런 전륜구동, 상시사륜구동 그걸 떠나서 승차감 부분에서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E클래스나 5 시리즈보다 훨씬 더 괜찮습니다. 특히 가솔린 모델이 승차감이 무척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국내 소비자들이 사실 선호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승차감과 또 정숙성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선호하시죠. 그런 부분에서 첫째로 승차감 부분이 정말 뛰어납니다. 그래서 A6 가솔린 모델을 구매를 하실 예정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내가 승차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하시는 분은
A6 가솔린 모델을 꼭 시승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디젤 모델도 함께 시승해 보시면 좋겠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가솔린 모델만 너무 칭찬을 해서 A6 디젤 모델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2.0L 디젤 엔진이 적용됐고 204마력의 40.8 토크를 발휘합니다. 뭐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죠. 그래도 출력이 조금, 마력이 조금 높은 편이고요. 일반적인 그런 대중적인 차량들에 비해서. 그리고 7단 에스트로닉이라는 상당히 진화된 변속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우디의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 중에 하나죠. 우선 놀라운 부분은 전 세대 A6 디젤 모델보다 정말 정숙해졌습니다. 디젤 엔진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극복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동이 그 아이들링 상태에서 그냥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진동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시보드 위를 이렇게 만져봤을 때도 진동을 거의 느끼지 못할 만큼 상당히 조용해졌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그냥 아이들링 상태에서는 스티어링 휠에 진동이 오히려 없었는데 지금 한 80km 정도로 주행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진동이 오히려 있네요. 근데 노면하고 약간의 엔진의 진동이 약간 섞여서 좀 느껴지고요. 오히려 아이들링 상태에서, 그러니까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더 조용했다. 그리고 디젤 엔진의 음색이 약간 좀 터프한 느낌이 있어요. 좀 약간 스포츠성을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솔린 모델처럼 정숙하고 뭐 이렇게 컴포트한 느낌을 완벽하게 구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성격을 아예 바꾼 것 같아요. 디젤 모델은 조금 시끄럽고 진동이나 뭐 엔진의 소음이 있는데 그거를 약간 음색을 조금 조절을 해가지고 오히려 스포티한 쪽으로 이렇게 어필을 하자. 잠깐 이렇게 가속 페달을 이렇게 밟아보면 들리실 텐데, 나지막하게 들리실 텐데 약간 4기통 디젤 엔진 소리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약간 6기통 디젤 엔진처럼 약간 괄괄괄괄 거리는 약간 음량도 좀 이렇게 약간 입체적인 소리가 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 부분이 잘 들리실지는 모르겠는데 음색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인 4기통 디젤 엔진의 소리와 조금 차별화를 뒀다, 일부러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솔린 모델과 가장 큰 차이는 우선 디젤 모델은 콰트로 시스템,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에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A6 가솔린 모델에서는 전륜구동의 특성이 조금 사라지죠. 아무래도 상시 사륜구동 방식이 도입이 되다 보니까 네 바퀴에 전체적으로 동력이 배분이 되고요. 디젤 모델은 전륜구동으로 지금 차량이 주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가속 페달을 이렇게 급가속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주행을 할 때 느껴보면은 차량이 확실히 앞쪽 바퀴가 이렇게 동력을 발생시켜 가지고 이렇게 앞쪽으로 끌려간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 기분이 뭐 나쁘다 이런 건 아닌데, 확실히 전륜구동의 특성,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다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우디의 자랑 에스트로닉 변속기, 7단 변속기가 탑재가 됐는데 엄청 빠르죠. 변속이 엄청 빠르고 정말 이 변속기 하나만큼은 아우디가 거의 최고라고 할 정도로 수준이 높은데, 차량의 전반적인 주행 질감을 높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변속이 일단 빠르고 S모드를 이렇게 별도로 두기 때문에 상당히 변속 부분에서는 장점인데요. 이 차량의 성향이 뭐 가솔린 모델도 그렇고 디젤 모델도 그렇고 승차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차를 타고 막 달리고 싶은 마음이 사실 안 들어요. 가솔린 모델은 정말 그게 심했는데 디젤 모델은 그래도 디젤 엔진 특성상 순간적인 토크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순간적으로 급가속할 때 좀 재미있죠. 그래서 오히려 주행적인 측면, 그래서 조금 뭐랄까 좀 그런 순간적인 토크 이런 느낌을 급가속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디젤 모델이 더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토크가, 순간적인 토크가 확실히 디젤 모델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 재미가 있다. 그런 면에서 7단 에스트로닉 변속기가 디젤 엔진과 어떻게 보면 궁합이 더 잘 맞을 수도 있고 좀 더 재미있는 요소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공인 연비가 15.8km/L입니다. 상당히 좋은 연비를 인증을 받았죠. 오토 스탑 기능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시동을 바로바로 꺼버립니다. 그래서 연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게 해주고요.
장점인 점은 오토스탑 기능이 자주 꺼지는 건 좋은데 이게 켜지면서 엄청 시끄럽다든지 아니면 막 차가 막 부르르 떨린다든지 이러면은 사실 굉장한 스트레스인데 그런 게 없다는 게 사실 장점이고요. 지금도 보면은 시동이 바로 꺼졌거든요. 그래서 시동이 부드럽게 꺼지고 또 이렇게 제가 가속 페달만 살짝 밟아도 약간의 진동은 있지만 예, 막 부르르 이 정도는 아니고 잘 켜지기 때문에 장점이고 연비를 아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비가 지금 방금 떨어졌는데 13.9km/L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심도 달려보고 또 이렇게 외곽 고속도로도 달려보고 했는데 그냥 막 타도 한 14, 13에서 14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좀 연비를 확실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뭐 디젤 엔진의 연비가 난 좋다, 고연비를 나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신 분들은 디젤 엔진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솔린 모델은 그거보다는 확실히 떨어지는데 그래도 아주 뭐 나쁘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니고 그래도 10에서 11 정도, 네, 뭐 운전 습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9에서 한 11 이 정도 분포를 보일 것 같아요. 2열 공간은 기존보다 넓어졌기 때문에 거주성이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성인 남성, 평균 키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도 불편함이 없고요. 그리고 무릎 공간도 충분하죠. 대신에 센터 터널이 좀 높게 올라왔죠. 예, 쿼트로 시스템을 탑재를 해야 되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예, 가운데가 좀 이렇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중간에 사람이 앉기에는 좀 어렵다. 다만 4명이, 성인 4명이 편안하게 타기에는 충분한 공간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사실 저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주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승차를 받아도 내비게이션을 잘 안 쓰는 편인데 사실 요즘에는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이 참 잘 되죠. 그런데 이제 아우디 내비게이션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남한산성 와인딩 코스 쪽으로 가고 있는데 시인성이라든지 아니면 이 반응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고 뭐 사용하기 불편하지 않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쪽 카메라로 아마 보일 텐데 이 계기판을 통해서도 내비게이션을 안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을 구성하면은 뭐 전체 화면에 나오게 할 수도 있고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그렇죠. 방금처럼 이렇게 전체 화면에서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또 우측 화면에서만 볼 수도 있고 또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도 내비게이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길을 사실 잃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만 잘 보면 잘 따라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디스플레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가 원래 잘했었고 한 세대 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스티어링 피드백하고 브레이크의 감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탔던 신형 그랜저와 기아 K5가 브레이크 세팅 상당히 초반에 제동력이 몰려있다,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불편하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아우디 A6는 전혀 안 그렇죠. 예, 전형적인 유럽형 세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도 브레이크에 발을 댔을 때 점진적으로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 밟을수록 제동력이 살아나는 타입이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하고요. 다시 한번 밟아볼까요? 네, 초반에 좀 많이 몰려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른 유럽차에 비하면은 그래도 A6가 조금 그래도 좀 초반부터 제동력이 살아나는 타입이긴 하네요. 벤츠나 BMW나 뭐 기타 제규어라든지 이런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중형급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브레이크 세팅이 조금 더 민감하게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뭐 최근에 탔던 K5나 그랜저처럼 뭐 브레이크 이렇게 발을 대자마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어링 피드백은 푸른 구동 기반의 스포츠 세단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고 민첩하다 뭐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히 정교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무게감이 조금 더 있어지긴 하는데 뭐 5 시리즈라든지 뭐 BMW 차량들처럼 이렇게 막 좀 많이 묵직해진다 이 정도는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반 저속에서는 좀 가볍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km 뭐 60km로 달리면 조금 무거워지긴 하네요. 출발할 때는 상당히 가볍고 한 50km 이상, 한 60km 정도 되면은 무게감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정밀함이 좀 더 살아나는 타입이고요. 이런 타입이 운전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신뢰감이 쌓이죠. 그래서 차와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차를 좀 믿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확실히 이런 부분이 프리미엄의 독일 세단다운 그 완성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운전을 해보면 해볼수록 느끼는 게 둘 다 좋은 차종이에요. 가솔린 모델도 좋은 차종이고 디젤 모델도 좋은 차종인데 디젤 모델이 약간 와일드한 느낌이 있습니다. 가솔린 모델은 승차감 부분에 거의 좀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디젤 모델은 그 정도의 승차감을 가솔린 모델만큼의 승차감이나 뭐 편안함을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성향을 조금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차종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상당히 좀 다르죠. 이런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토크를 좀 강조한 와일드한 느낌, 조금 스포츠 세단의 느낌은 오히려 디젤 모델이 더 가지고 있다. A6 가솔린 모델은 승차감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가솔린, 디젤 이거를 분류하는 그런 기준도 있겠지만 본인의 운전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취향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차종에서 가솔린과 디젤 모델로 나뉜다고 해서 성향이 많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통상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가솔린 모델과 디젤 모델 A6는 좀 다른 편입니다. 그래서 주행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한산성 와인딩 코스에 왔고요. 차량의 플랫폼의 강성의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세밀한 그런 주행 느낌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우선 바로 주행을 해보니까 차체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움직임 자체가 아주 날래거나 좀 이렇게 정밀하게 움직인다는 느낌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면은 상당히 긴 세단이에요. 그래서 거의 지금 중형 세단이라고 하지만 거의 준대형 세단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차량이 큽니다. 실제로도 길고 또 실내 공간도 넓죠. 그렇기 때문에 휠베이스도 길고 차량도 길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가 막 이렇게 작은 차, 컴팩트한 차처럼 움직이지는 않죠. 그래도 움직임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스티어링 피드백 자체가 아주 정밀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만큼 유연하게 반응을 하면서 그래도 잘 따라와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불만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와인딩 코스를 주행을 해보니까 크게 특색은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일반적인 그런 차량의 느낌이고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가속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르막길에서는 아무래도 토크가 확실히 좀 좋다 보니까 40.8이라는 수치가 평범하지만 그래도 낮은 수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만큼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거는 디젤 엔진에 특화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간략하게 A6 디젤 모델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 모델 얘기를 많이 했었죠. 가솔린 모델 시승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미디어펜 홈페이지에 가시면 제가 열심히 쓴 시승기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6 가솔린 모델의 완성도는 정말 높습니다. 정말 추천을 강추드릴 정도로 차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하신다면 시승기 보시고 직접 시승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같은 플랫폼, 같은 껍데기를 이렇게 씌우고 있는 A6 디젤 모델은 사실 예상보다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A6 디젤 모델은 조금 스포티성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색, 엔진 음색도 이런 부분이 좀 다르고 토크감이 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승차감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는 좀 컴포트하게 고급스럽게 차를 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A6 가솔린 모델을 추천을 드리고 현행 모델은 다른 경쟁 라이벌에 비해서 손색 없을 만큼 오히려 우위에 있을 만큼 가솔린 모델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디젤 모델 역시 상당히 좋지만 연비도 꽤 좋지만 그래도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는 승차감이라든지 편안함이라든지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장거리 위주로 주행을 하시고 나는 디젤 엔진을 너무 좋아한다 이러신 분들은 A6 디젤 모델을 사시고 가격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정말 차량이 나는 좀 완성도 높은 차를 사고 싶다 그런 분들은 A6 가솔린 모델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두 모델 다 시승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독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K5 그랜저 모두 이렇게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미디어펜 시승기 재밌게 봐주시고 저희 영상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